네, 안녕하세요. 농막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자두나무 전정하기로 한번 찾아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가지치기죠. 또 딴 말로다가는 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전정과 전지는 같은 가지치기지만 가지를 이렇게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를 우리가 전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잔가지 얘들을 잘라내는 거를 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지라고 합니다. 이 전정은 이런 가지를 잘라내는 거를 강전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가지를 치는 거를 약전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정하기, 전지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밭에는 자두나무가 2그루가 있어요. 처음에 이걸 구입할 적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습니다. 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밭인데요. 여기서는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나무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3개 있는데 이거는 은행나무고요. 여기 있는 자두나무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나무를 뭔지 모르게 생뚱맞게 있다 그래갖고 버리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 해만 있어 보자고. 집사람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뭐가 열리나 봤더니 자두가 열리는데 그 첫 해는 자두를 못 먹었습니다. 소독을 안 해요. 여기가 배밭이거든요. 여기 소독하고 나면 벌레가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소독을 한번 했습니다. 꽃 폈을 때. 좀 늦게 소독을 해갖고 반만 건져서 먹었는데 보니까 이 농사 짓는 분들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그 달인이로다가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달인은 아니에요.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혹여나 텃밭에 제 나무가 몇 그루 있는 분들은 전문가 같이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두나무의 구성을 이 원가지가 이렇게 본가지에서 3개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원가지인데 여기 뭐지 제2원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3개 내지 5개를 두고 있습니다. 많이 뒀다고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지 수는 3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5개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원가지 수가 많으면 원가지 부담이 줄어들어서 원가지가 찢어지거나 처지는 경우가 적으나 사실상 원가지 여기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측지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알이 달리면 얘가 이렇게 휘어져요. 찢어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에 상당히 많은 양이 걸리기 때문에 찢어질 염려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 것도 작년에 지금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5개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알갱이가 분산이 되니까 그럴 경우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주지라고 그래서 이제 주지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제1위 원가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를 부주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측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지 3개일 경우에 원가지 2개 내지 3개의 그 부주지를 둔다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측지는 원가지에 덧가지에 배치되어 원가지에도 측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옆으로 그러니까 열매 가지를 발생하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격가지 같은 경우에 덧원가지 기부에는 비교적 넓은 간격으로 큰 격가지를 붙이고 선단부로 갈수록 짧은 격가지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요 끝으로 갈수록 짧은 걸 붙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간극이 90에서 120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똑같은 위치에 이 가지를 안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들이 서로 간섭이 돼요. 그러니까 저 3원간지에는 여기 30cm, 여기는 60cm, 여기는 90cm를 두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서로 나무가 간섭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곁가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장지입니다. 도장지는
이 세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뻗는 거예요. 위로다가. 세력이 왕성해서 지나치게 잘 자라요. 굵은 가지 막눈이나 등 쪽에서 나오는 눈이 많고요. 가지는 굵고 입은 크며 전체적으로 연약하고 나무 모양도 고르지 않으므로 잘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자라요. 가장 잘 자라는 가지가 이 도장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위쪽으로 다 향한 이 도장지에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니까 잘 자라고요. 이렇게 아래로 하향지라고 그러는데 아래로 뻗은 이런 가지는 자라는 게 더디다. 왜? 영양분 공급이 쉬워. 그래서 이런 건 잘라내고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양분을 다 뽑아가면 열매를 적게 묻는다든가 이쪽으로다가 부주지라든가 아니면 곁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왕성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행지는 위아래로 나란히 자란 가지예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요렇게 두 개가 같이 자란 거예요. 이것도 잘라내서 살릴 수 있으면 하나만 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향지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물론 여긴 도장지하고 다르게 가지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도장지고 상향지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상향지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아래로 꺾는 거예요. 이런 가지도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두면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잘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라주고 있습니다. 자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랐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갈래의 나무가 나오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차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필요하면은 한두 개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옆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차지라는 거는 교차하는 거예요. 이쪽에 나온 부주지하고 이쪽에 나온 거하고 겹쳐지게 된다면 어느 걸 살릴까? 여기 있는 이걸 살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양지고 이건 외양지거든요. 내양지는 무조건 잘라야 되니까요. 그럼 중복지는 동일한 지점에 두 개가 나란 거고요. 대생지는 수목줄기마다 마디마다 두 개씩 마주 붙여서 이렇게 서로 대양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대생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역행지라는 건 나무 줄기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내향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감퇴지는 상태가 자라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사 직전에 있는 가지를 얘기하고요. 고사지는 성장이 이미 멈춰서 말라 죽었어요.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고사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가지는 밑동에서 웅터 나온 가지, 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려요. 사실상 이런 나무보다도 무슨 나무요? 오가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상 이 자두나무 전지를 얘기했지만 자두나무를 비롯한 과실수들은 전지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압구정동은 성동구 압구정동 240번지였어요. 저희 집이요. 지금대 백화점짜리예요. 압구정점. 그때 얘기하면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 부자인들 팔고 나와가지고 그때 아버지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전지를 배우셔갖고 다녔어요. 저도 이제 그 일요일 날 되면 과수원에 가서 소독하고 그때는 동생들하고 일요일마다 소독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왜 전지를 좀 배우지? 그냥 전지하고 나면 그 나무 겨울에 그 눈밭에 쌓여있는 그 눈 위에 쌓여있는 거 눈 내려오고 나서 전지하고 나면 그거 참 호호 불어가면서 지금과 같이 뭐 장갑이나 제대로 좋은 게 있었기나 했었어요. 그거 자르다가 전부 다 짝이라는 거로다가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그 집 추녀 밑에다가 이렇게 싸놓고
이게 겨울에 땔감으로 쓰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강남의 서울에 대표하는 도시가 됐지만 그때 당시는 참 시골, 우리 동네나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전지 방법입니다. 먼저 전지 방법의 첫째 조건은 그 바람과, 여기다 안 썼네요. 그 다음에 햇빛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나뭇가지가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부채 모양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위에서 보면 나뭇가지가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과실을 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올라간 나무에서 가지가 많이 뻗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햇빛도 제대로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기 때문에 과실이 제대로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옆으로 퍼지게끔, 그래서 그 배나무 같은 경우는 묶어갖고 이 아래로다가 당기잖아요. 일부 자두나무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가지를 아래로다가 이렇게 쳐지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가서 이 과일을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딸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뭐라고 그러나요?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가지치기를 보면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을 때 이만큼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고사지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자르느냐면 지금 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가지가 펴져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밑으로 퍼져나가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온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고 여기서 잘라가지고 또 밑으로 내리고 여기 잘라서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옆으로 파지게끔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제대로 된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여기 요 눈이잖아요.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뻗게 되는 거죠. 이만큼 여기를 잘랐다. 잠깐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여기를 자르게 된다면 이런 고사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기를 배짝 잘라서 여기 자르니까 이렇게 배짝 자르니까 여기도 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곁가지가 1, 2도 나오고 1, 2도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제 만약에 상향지가 있다면 얘는 잘라버려야 되죠. 얘가 측지다 그러면은 두고 봐야죠. 한 해 동안. 그래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자랐는가에 따라서 살릴 것인가 잘라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2년째 생긴 거고 요거 1년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2년째부터 열려요. 그 첫 해 올라온 거는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를 것인가 여기를 자를 것인가 그 생각을 해서 자르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주는 것이 2년째 됐을 때 여기를 잘라주는 것이 좋겠고요. 얘를 열매를 먹고 오래 떠먹은 다음에 내년에는 여기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옆으로 퍼지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거를 먼저 바람과 햇빛을 잘 통하고 햇빛을 잘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제 반드시 전정해야 할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도장지, 위로 뻗은 거, 안으로 향한 거, 내양지, 아래로 향한 하양지, 말라 죽은 가지라든가 교체한 가지, 서로 교체한 거, 평행된 가지 같은 거,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가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전정을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강전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렇게 주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담벼락이 이렇게 있어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막을 줘가지고 담벼락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지가 가면 안 되겠더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여기를 자르는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전정을 지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밭에 있는 건데요. 저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가지가 이쪽으로 했지만 이 나무가지가 이쪽으로 가서 얘하고 간섭이 돼 있어요.
당연히 이 나뭇가지를 잘라야 되겠죠. 이 나뭇가지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얘도 간섭이 돼버렸네요. 그럼 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나뭇가지 전체를 자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얘도 얘하고 간섭이 돼 있고, 얘도 얘하고 간섭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3개가 만들었는데, 여기 하시던 분도, 지식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손을 안 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지와 부주지, 가지와의 세력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지가 있고 부주지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게끔 만들어주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누면 A, B, C, D가 있을 때 그 나무 가지의 숫자가, 그러니까 나뭇잎의 숫자가 A, B, C, D 요런 상태가 될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세력 균형을 유지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가지 끝 잇눈을 확보해야 됩니다 라는 거는 여기에서도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향지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다 잘라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자르고 요거 다 자를 게 아니라 하나를 내비둬요. 여기서 보통 30 내지 60cm 정도 간격을 두고 하나씩 남겨놓으면 여기다 다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따먹고 그 다음 연도에 보는 거예요. 뭐 다 잘라보면 열매가 어디서 열리겠어요? 얼마나 열리겠어요? 열리지 않는 거죠. 이것도 지금 가지치기를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강전정을 해서 이쪽으로 잘라서 아래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게 눈이거든요. 요 끝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눈을 남겨놔라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요런 눈을 요거를 남겨놓고 잘라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지는 안에서 밖으로다가 해나가고요. 위에서 아래로 실시하는데요. 안에 있는 그 전지하는 그 방법을 보니까요. 전지할 때 안에서 먼저 도장지를 먼저 제거시키고 내향지라든가 하향지라든가 이런 거를 제거시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줄기를 이 주지를 갖다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 그 주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에서 밖으로 해서 아래로다가 여기서부터 잘라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좀 먼저 설명드린 도장지라든가 상향지라든가 하향지라든가 이런 걸 자르면은 여기를 여러 번 돌아야 돼요. 지금 에너지 소비가 많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주지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다가 이렇게 전지를 해놓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꽃봉우리가 없거나 병든가지부터 잘라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로 솟는 도장지는 가급적 제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시간은 많이 갔네요. 작은 지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 전문가, 그러니까 자두나무를 뭐 몇십 년 동안 농사 지은 사람들은 달인이에요. 그 양반들이 설명하는 거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되는데 초보 농사꾼이 배우면서 한 거니까 기초다 생각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